네, 안녕하세요. K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제가 요즘에 되게 흥미롭게 본 뉴스가 있어요. 그리고 뭐 들은 얘기들도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딴 게 아니고요. 프레이저 강 근처에 제가 예전에 한번 여기가 강변이 개발이 안 된다. 인구가 사실은 밴쿠버가 이제 많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이거보다 한 2배 정도는 돼야 강 주변이 이제 개발되고 막 페리도 좀 한강 유람선처럼 다니고 막 그러지 않을까. 왜냐면 다리 숫자 자체가 한국하고 비교해 볼 때는 정말 없잖아요. 몇 개 없잖아요. 여기는 뭐 3개, 4개 되나요? 그래서 아마 개발 자체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아직 안 하는 건데 인구가 늘어나면 분명히 이제 여기도 강변에 놀고 있는 땅이 많다 보니까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지금 무려 5,500세대가 되는 그것도 코키틀람에 프레이저 밀이라는 지역에 지금 대규모 프로젝트가 생긴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미 지금 신청이 되고 이제 허락이 난 것 같아요. 보니까 거기 공사도 이미 시작을 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차 타고 지나가면서 거기에 엄청나게 막 트럭 들어와서 미는 거 보면서 여기 엄청난 게 들어가네. 완전 공업 지역인데 여기 뭐가 들어갈까 궁금했는데 그게 이게 프레이저 밀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한국은 보면은 잠실에 헬리오시티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10,000세대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거는 캐나다에 좀 들어오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데는 한국에서 사실은 이제 토지공사라 그래서 정부에서 갖고 있는 땅들을 이제 대규모로 이제 개발할 수 있게 쉽게 말해 정부에서 땅을 팔고 어떻게 보면 도와준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건데 도와주는 부분이 있죠.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으니까 정부에서 그런 걸 전혀 안 하니까 이걸 그렇게 들어오기 쉽지 않겠다 얘기 생각은 했는데 무려 5,500세대.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헬리오시티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 헬리오시티는 다 이제 무조건 우리 여기로 따지면 하이라이즈 콘도잖아요, 다. 근데 여기는 하이라이즈 콘도가 하나 들어가려면 그 주변에 또 거기에 걸맞는 뭐 상가는 같이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저도 뭐 건축 잘 모르고 보면 꼭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개발하기가 쉽지는 않다 생각을 했는데 무려 5,500세대면 야, 그 정도 급이다. 헬리오시티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보시면 사진도 좀 나와 있는데 여기 볼게요. 여기 보면 근처에 뭐 일본 하이웨이도 가깝고요. 트랜스 캐나다 하이웨이도 가깝고 아이케아, 시네플렉스, 뭐 TNT도 이번에 새로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치적으로는 살기는 굉장히 좀 편할 수도 있겠다. 여기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밸류 빌리지인데 아이케아 아시죠? 아이케아 코키틀람. 며칠 전에 제가 구두 주걱을 사러 갔는데 한국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같이 이제 한국말 엄청 들으면서 아침 그 점심을 먹다 보니까 여기가 한국 아이케아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어쨌든 여기 제가 깜빡깜빡한 화살표 보이시죠? 바로 여기 만들어지는데 뭐 아이케아 바로 옆이고 그리고 브레이드 스테이션이 걸어서는 22분 1.8km 뭐 걷긴 조금 멀죠. 근데 진짜 차 끊어져서 뭐 교통수단이 없다 운동 삼아 걷겠다 이건 되겠지만 뭘 자동차로는 뭐 5분이면 뭐 5분이면 갈 거리긴 한데 근데 이제 걷기에는 조금 멀어서 역세권이라 표현하긴 그렇고 그것도 이 주변이 다 개발이 되는데 제일 가까운 데서 찍은 거예요. 만약에 여기 보시면 제 이 반을 깜빡깜빡한 애는 원 전체 크기로 개발이 되는데 아마 이 끝에서 걸으면 아마 뭐 2.5km, 3km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러면 이제 걷기는 조금 굉장히 좀 먼 거리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가장 가까이 개발되는데 만약에 사면은 걸어서 22분이다. 그것도 만만치 않은 거리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자, 프레이저강 건너편에서 그러니까 서리 쪽에서 바라보는 느낌은 이런 거예요. 이제 프레이저 리버가 있고 프레이저 리버에 이제 이 나무들 둥둥 떠다니잖아요. 경관이 참 안 좋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산업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만약에 강 주변이 다 개발이 되면 이런 것도 아마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개선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이제 일단은 그 미학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컴플레인 계속 들어가면 이런 산업들이 딴 데로 옮겨간다면 만약에 여기가 이제 깨끗해지면서 뭐 페리가 떠다니고 유람선 뭐 그런 뭐 유람선 같은 게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보는 강 바로 옆에가 이제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사실 코키틀람이다. 밴쿠버에서는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런 하이라이즈가 뭐 16개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 하이라이즈 주변으로는 이렇게 로우라이즈 콘도들이 또 쫙 따라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단지씩 개발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20년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개발되는 거 들어가는 사람들은
20년 동안 이 주변에 계속 공사되는 거를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 개발된 거랑 가장 나중에 개발되는 거는 20년의 연식이 존재하는 거, 연차가 존재하는 거죠. 가격 차이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간 사람은 20년 동안 공사를 들어야 되지만 최후의 프로젝트가 완성될 때는 이 집도 20년 동안 가격이 올라서 로또를 맞게 될 확률은 뭐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설명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여기에 공원들도 들어오고 그리고 리테일 스토어도 꽤 들어오고 그리고 워터프론트 파크, 당연히 강옆이니까 또 그런 워터파크죠. 워터파크도 크게 들어오고 요 내에서만 그 일자리가 17,000개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 17,000개면 굉장히 많은 거 아닌가요? 그죠? 제가 잘못 봤나? 보면서 또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안에 초품화입니다. 초품화. 한국말로 하면 초등학교를 품은 단지. 아직 허락은 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어보니까 앞으로 이제 허락이 날 것 같대요. 이제 저 정도 규모의 단지면 제가 볼 때는 엘리멘터리 스쿨은 진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인간적으로. 안 그러면 여기서 이 많은 인원들이 엘리멘터리 스쿨을 딴 데로 가야 되는데 수용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거 굉장히 애들은 또 걸어가야 되는데 그죠? 꼬맹이들 태우고 맨날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혼자 또 와야 되는데 그 맨날 픽업하기 힘들잖아요. 걸어오면 너무 좋은데 아마 초품화 단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워낙 단지가 커서 아마 초등학교에서 먼 사람들은 아마 초품화라는 느낌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단지 내는 그래도 안전하잖아요. 우리 단지 내에서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천천히 운전을 하기도 하니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뭐 문제가 있지 않겠다 생각이 드는데 여기 나오네요. 그래도 자세하게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즈가 들어오면 그 주변에 로우라이즈 콘도가 주르륵 들어오고 여기 보니까 그 타운홈에 대한 얘기는 언급이 없어서 타운홈도 좀 되게 이런 데 보면 좀 한 줄은 또 타운홈을 넣잖아요. 그런 언급도 없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하이라이즈 콘도, 로우라이즈 콘도, 리테일 그리고 파크들 그리고 리테일 스토어들 좀 들어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대규모 단지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단지가 지금 계속 설명만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단점을 좀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알고 우리가 좀 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관련된 얘기는 좀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사진 나와 있는데 이렇게 공원도 정말 대규모로 조성이 되고 여기 워터파크도 어디 조성이 된대요. 사진이 나오진 않지만 여기 살면 정말 여기 내에서만 뭐 이런 아웃도어 시설들 체육관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 여기서만 있어도 애들 키울 때는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만약 이 안에 들어온다면 허락을 나기 직전이래요. 설명에 의하면 허락까지 받으면 여기 단지 내 초등학생들은 굉장히 재밌게 친구들이랑 잘 놀지 않을까. 20년 프로젝트라는 것도 이제 하나 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면은 여기 단지가 이렇게 크게 조성이 되는데 여기 있잖아요. 제일 가까운 거. 맨 위에 게 지금 제일 먼저 분양이 된다고 해요. 여기에서는 역도 걸어서 1.8km지만 여기에서 여기 워터프론트까지 가는 시간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거리도 있고 만약 이 끝에 단지에 샀다. 그러면은 초등학교나 학교나 이제 꽤 멀어질 수 있겠죠. 초등학교 위치는 아직 나오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 밭 옆 단지가 그래도 단지적으로는 좀 좋겠다. 그리고 이 끝에는 그나마 역으로 가기가 좋으니까 좀 좋은 단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도 나는 한강에는 한강 뷰가 있는 것처럼 이게 프레이저 리버 뷰를 원한다. 그러면 여기에 또 들어가는데 어떤 경치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여기 보니까 또 더 자세히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단지들은 대부분 단지들이 다 이렇게 중정이 있어요. 중앙 콜트야드라 그러죠. 콜트야드가 있어서 요게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이 안에서만 놀면 뭐 확실하게 안전이 보장이 되는 거죠. 단지가 다 둘러싸고 있으니까 아마 이 안에도 공원을 아마 조그만 놀이터는 넣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친구들도 여기서 놀 수 있고 뭐 그냥 여기는 이제 부모님들이 그냥 신경 안 쓰고 너 나가서 놀아 그래도 실컷 놀아도 되고 그리고 여기 중앙 공원들이 있으니까 또 좀 큰 애들은 거기서 놀면 될 거고요. 그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버스 스테이션도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크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하나 근데 이걸 살려고 할 때 하나는 우리 좀 알고 살자 얘기 든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여기 분명히 강 주변인 거 보니까 좀 여기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가 공업단지였어요. 공업단지. 자, 제가 옛날에 한번 이 홍수에 관련된 그 유튜브를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이 공업단지는 기본적으로 보다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는 않다. 뭐 초반에 이제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이유가 여기가 바로 이제 침수 지역입니다. 침수 지역. 이게 이제 2000 몇 년도죠? 10 몇 년도에 대규모 홍수가 났을 때 물이 여기까지 들어온 사진들이에요. 아까 이제 프레저 밀 지역이 여기입니다. 여기. 제가 빡깜빡깜빡 하는 데 있죠. 여기가 프레저 밀 지역이고 나머지 다 공업 지역이에요. 그 강 건너편도 아이케아가 있고 이런 데가 다 공업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온 데까지가 진짜 거의 정확하게 공업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 사람이 살고 있는데 여긴 트레일러촌이어서 애초에 뭐 이렇게 주거 지역으로 허가 난 건 아니고 트레일러만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정말 제가 지도를 한번 잘 살펴보니까 여기에 있는 일반 콘도들까지 물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정확하게 공업지역까지만 물이 들어왔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프레저 밀 같은 경우도 이 강이랑 굉장히 가깝죠. 굉장히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이렇게 확실한 침수 지역이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근데 여기가 이제 여기 주변에 보시면 사진이 갈려 있잖아요. 여기가 뉴 웨스트민스터랑 코키틀람이랑 갈라지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코키틀람 시청에 나와 있는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이 사실 여기도 들어갔을 거예요. 이쪽도. 근데 이제 웨스트민스터 지역이라서 거기 사진을 이제 잘랐다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구역이니까 뭐 혹시라도 피해를 줄까봐 자기네 건 아니니까 그냥 잘라서 놓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코키틀람 지역, 일단 프레저 밀 지역은 여기니까. 그래서 요거는 알고 살자. 사자. 만약에 산다 그러면. 근데 하나는 다른 게 여기 침수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막 사람이 막 죽어 나갈 정도로 막 엄청난 침수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물이 이제 프레저 리버 그 특성상 물이 서서히 수위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그 전에 이제 이베케이션 경보가 나오겠죠. 그 호위 경보 나오고 홍수 경보 나오고 그 다음에 대피령도 쏟아지면은 물이 아마 올라가기 전에 대피도 될 테고 그리고 사람이 막 죽을 정도 인명 피해가 날 정도의 어떤 그런 홍수는 아니지 않나 여기는 그죠? 물이 찰랑찰랑하게 차는 수준인 거지. 막 갑자기 막 산사태가 나고 여기 이쪽 다 평평하거든요 보면은 이 주변이 그러니까 침수 지역이 된 건데 그래서 물이 이제 뭐 크게 막 사람을 위험할 정도는 아니니까 뭐 그래도 좀 괜찮진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홍수 지역이라서 침수 지역에서 나는 좀 그렇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건 좀 재고는 해봐야 되겠죠. 근데 워낙 대규모로 단지로 들어가다 보니까 홍수에 관련된 어떤 펌프 시설이나 이런 거기에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만약에 홈페이지에 나오면 사람들이 딱 보고 여기 침수 지역이네 이제 그런 마음을 딱 가질 수 있잖아요. 기분 나쁘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 내용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여기 사실 때는 이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알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리고 이 자료는 코키틀람 홈페이지에 그 플러드 맵이라고 치면 나오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지역들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코키틀람 경계랑 포르트 코키틀람이랑 경계되는 지역까지 이제 홍수도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면 그냥 뭐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보시면 좋은데 여기는 사실 주거 지역인데 코키틀람에서 이 프레저 강약 상류 지역인데 여긴 주거 지역인데도 상당한 침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집 사실 때 이런 거는 좀 알고 살면 좋겠죠. 만약에 지금 몇십억짜리 집을 샀는데 이 홍수 지역이다 그러면 이거 좀 그렇잖아요. 사실 여기는 사실 또 하우스 지역이에요. 하우스 지역에 침수됐다. 문제가 더 심각하겠죠. 사실상 콘도보다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좀 알고 사시면 좋기는 하겠어요. 근데 일단은 오늘은 프레저 밀에 관련된 내용이었으니까 너무너무 대단한 대규모 단지가 들어오고 이렇게 많이 이제 대규모 단지가 들어와야 주거난도 해결이 되고 그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막 10,000세대가 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상점도 활성화되고 뭐 초등학교도 2개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개가 있고 애들이 그 안에서 이제 친구가 되고 사귀니까 아무래도 좀 안전하고 좋잖아요. 그죠? 뭐 학원 같은 거 같이 다닐 수도 있고 뭐 그런 같이 놀는데 안정적인 친구로도 사귈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단점이 있다. 단점이란다.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만약에 산다면 저렇게 대규모 단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람들 많은 안전한 공원과 그죠? 이런 놀이터나 이런 데서도 운동도 할 수 있고 조깅도 할 수 있고 조깅을 안 하고 걷는 운동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걷기 운동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강도 있으니까 굉장히 좋겠다. 하지만 이런 좀
이거 우리가 이제 뭐라 해야 되는 게 막을 수 없는 이런 단점도 있다라는 건 좀 알고 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관계자가 전혀 아닙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어떤 뭐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냥 제 생각인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여기 관련해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길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회사 일이 굉장히 지금 피곤해요. 회사에서 업무 외적인 일로 지금 많이 시달리다 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일 자체가 힘든 건 아닌데, 그 회사에 제가 이제 노인들이 있다 보니까 노인들 중에 뭐 디멘시아가 있는 사람도 많고, 치매가 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정신병이 걸리는 사람도 사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나이 먹다 보면 이제 정신병과 치매와 이 굉장히 이 나이 먹어서 이제 컨퓨즈해지는 이런 것들이 구분이 잘 안 되는 상태가 되긴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자기가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사실이 아니죠. 근데 이제 경찰에 신고도 하고 변호사한테 연락도 하고, 그리고 이제 프레이저 헬스의 이제 감사기관에도 또 신고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에 지금 수사가 지금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경찰도 2번이 왔어요. 그 사람도 인터뷰도 하고 가고, 변호사도 막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있고 그 감사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감사가 이제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이거 업무 외적으로, 그러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하던 일들 자체가 이제 다 이거를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피곤하죠. 저뿐만 아니라 매니지먼트도 피곤하고, 그리고 그 신고한 사람 담당 간호사가 이제 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일상이 지금 굉장히 피곤한 상태다. 그래서 오늘도 이거 방송을 해야 되나 뭐 싶기도 한데, 캐나다 살면서 저도 처음 겪는 일이에요. 많은 일들이 있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대규모 조사는 아마 좀 처음인 것 같아서 굉장히 일상이 좀 피곤하긴 합니다. 네. 일단 제 얼굴이 좀 상태가 좀 맛이 가더라도 스트레스 받아 살이 좀 찌고 있어요. 이겁니다. 캐나다에서 성인이 되면 독립할 수 있나? 이제는 옛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소위 말해서 이제 20대, 특히 20대들이 옛날과는 다르게 굉장히 힘든 인생들을 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좀 살게 될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했어요. 뭐 부동산이고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 여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님 집에서 살래 하는 비율이 10년 만에 옛날에는 36%였는데 지금은 47%.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는 부모님 집에 살고 싶다. 학자금 부담도 가중스럽다. 힘들어진다. 뭐 그런 얘기죠. 북미에서는 제가 옛날에 이제 영화를 보면은, 제 아들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기 때문에 관련된 얘기긴 해요. 근데 옛날에 영화를 보면은 헐리우드 영화에서 20대들끼리 막 신경전 벌이고 막 말싸움 막 하다가 상대를 좀 되게 경멸하면서 하는 말 할 때가 막 여러 가지, 나는 직장도 뭐 좋고 막 서로 신경전 벌이다가 그 마지막에, 야, 넌 아직도 부모님이랑 살지? 야, 부모님한테 안부 인사 좀 전해줘. 딱 이 얘기 하는 순간 상대가 표정이 확 일그러지면서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하는 그런, 제가 영화를 몇 번 봤어요. 그걸 보면서 이 10대들, 그러니까 이 북미에서는 그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그 너는 아직 부모님이랑 사냐, 이게 굉장히 어떤 좀 뭐라 표현해야 되나, 경멸스러움, 모욕을 줄 수 있는 말이구나. 그러니까 얘네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따로 나가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순서기도, 옛날엔 그랬죠. 근데 이게 힘들어지고 있다. 왜 그럴까? 당연히 이제 렌트가 너무 비싸요. 나가서 살려면 일단 렌트를 살아야 되는데, 일단 애들, 그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이 직장을 제대로 잡기가 쉽지는 않죠, 요즘에. 그죠? 요즘에는 한국에서는 옛날에 무조건 대학교 졸업을 해야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사는 시대가 있었었는데, 이게 점점, 북미도 마찬가지잖아요. 점점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되고 전문기관이 어떤 교육을 받아야 좋은 잡을 잡고 있는 건 뭐 옛날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점점 좀 더 이제 트렌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장 잡기 쉽지 않고, 또 렌트는 너무 비싸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 집에 살 계획이다 얘기한 사람들이 의외로 알버타 지역이 딴 데보다 높고요. 퀘벡도 52%, 우리 BC가 45%입니다. 그래서 BC가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동양 사람들이 더 많아서 이게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적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재정적으로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도
29%에서 43%로 아주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애들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이들이 졸업해서 집에 같이 사는 게 직장을 잡더라도 개인적으로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얘네들도 돈을 좀 모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만약에 렌트로 시장으로 나갔다. 그럼 얘네들이 정말 좀 괜찮은 집을 살면 한 달에 최소한 뭐 1,000불 이상, 그것도 누구랑 쉐어할 때 얘기인 거죠. 만약에 내가 돈을 좀 벌어서 괜찮은 데 산다. 그러면 최소한 1,500불. 그래서 2,000불 사이. 저도 아주 작은 스튜디오룸인데 1,900불을 받잖아요. 물론 이제 세컨도고 뭐 그 소위 말해서 역 바로 옆에 있고 뭐 그런 역이 있지만,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막 1,000불, 2,000불 막 이렇게 내면은 돈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젊은 애들도 결국은 돈을 모아서 자기 집을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 동안에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나쁘지 않다 생각은 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문제는 저는 이제 그 옛날에 제가 20년 전에 한 유학을 와가지고 살 때 보니까 사람들이 애들이 이제 집에서 돈을 받잖아요. 그 집에다는 당연히 뭐 룸 하나 따로 내가 렌트했고 뭐 학비는 얼마고 막 얘기했는데, 그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돈을 이제 아껴야 내가 이제 용돈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놀러 다니고 싶은데 여기 오면은 또 애들 또 차 빌려가지고 로키 산맥도 한 번은 무조건 가야 되고 미국 여행도 가야 되고 막 그러는데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제일 쉽게 하는 게 그 동거하는 거예요. 방 하나에다가 같이 살면서, 그럼 일단 그 당시에도 그 렌트비가 가장 큰 비중이었기 때문에 줄이고, 그리고 학원도 풀타임 등록할게요 얘기해놓고서 팔타임으로 등록해놓고, 그러면 이제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확 많아지죠. 그런 애들이 흥청망청 쓰면서 막 놀러 다니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이제 거기서 또 동거를 하는 어떤 시점에서 쉽게 제일 사람들이 이제 남자애들 중심으로 얘기해 볼게요. 근데 내가 가장 친한 어떤 친구하고 동거를 한다. 이것도 좋지만 여기 나와 보면 뭐 여자애들도 뭐 다 따로 사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왕이면은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같이 동거하는 게 훨씬 더 재밌었겠죠, 그죠? 뭐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졸업을 해서 남자 여자가 어떻게 동거를 해서 그냥 생활비를 아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좋은 선택일 수가 있는 거죠. 뭐 재미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돈도 아낄 수 있고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 같은 남자끼리 사는 것도 뭐 여자끼리 사는 것도 좋지만 이성끼리 살면은 좀 더 그 스파크가 튀기는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런 동거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여기서 한국 많은 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뭐 자유롭게 키우는 부신도 계시겠지만, 저를 비롯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독립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야. 아마 뭐 종교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도 좀 보수적인 편이어서 그런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생각은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내보내면은 그런 환경에 더 많은 이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거든요. 근데 물론 거기 상관없는 분들은 상관없는 얘기겠지만, 근데 또 하나는 또 다른 한가는 뭐냐면 지금 여기 캐나다 온 사람들 중에 이제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너는 캐나다 왔으니까 이제 캐나다식으로 이제 살아라.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독립했으면 좋겠고, 당장 독립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래도 학비는 좀 뭐 네가 벌어라. 그리고 이제 네가 할 용돈은 네가 다 벌어 써라.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굉장히 강하게 이제 몰아붙이시는 분도 이제 주변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뭐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 때를 생각해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이제 학자금을 다 대주셨고 대학 학비를, 그리고 집에서 저도 살다 보니까 용돈을 받았었죠. 물론 아르바이트도 가끔 친구들하고 노가다도 뛰고 이러면서 돈 벌긴 벌었는데 그 돈은 제가 다 썼고, 그죠? 부모님 드리거나 뭐 그런 적은 없고. 근데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는 도움받고 자라왔는데 아이들한테는 캐나다 왔으니까 뭐 그렇게 해라. 이것도 형평성이 좀 맞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들어요, 사실은. 뭐 개인적인 얘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즘에 20대들은 독립하기가 참 옛날에 비해서 어려워졌다. 일단은 학비도 너무 비싸고 렌트비도 비싸고 취업도 어렵고 뭐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대가 굉장히 좀 우리 세대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고통받는 세대가 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두 번째는 팀홀튼이 이 팀홀튼은 참 옛날부터 야 이거 한국에 갖고 가면 대박인데요. 이거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사실 팀홀튼은 어느 나라에 가도 대박일 텐데 왜냐하면 가격 싸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머시니까. 근데 사실은 팀홀튼이 미국에 진출을 꽤 오래전에 했어요. 근데 크게 재미는 못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격이 싸고 사람들이 봤을 때 좀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캐나다는 특별히 팀홀튼이 이제 캐네디언 브랜드다 보니까 뭐 실제로는 아니에요. 이게 미국 사모펀드에 넘어갔고 브라질리언 사모펀드에 넘어갔고 여러 군데 전전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브라질리언계에 있는 걸 아는데 미국 회사긴 하죠. 어쨌든 캐나다 회사가 아닌데 어쨌든 법적으로 보면 캐나디언 회사기도 하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뭐 사랑받는 브랜드다 보니까 뭐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한국에 가나 미국에 가나 가격이 싸고 특별한 게 없다 보니까 크게 재미 못 보니 한국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진출하면 성공하려면 가격을 높여야 되지 않나. 여기는 가격이 싸서 사랑받지만 한국에 가서도 가격이 싸면 사람들이 좀 싸구려 커피에 인식이 되는 순간부터 프리미엄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한국에 가면 가격을 높이는 정책, 프리미엄 정책으로 성공을 했으니까. 아직은 뭐 이 가격이 얼마인지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이게 지금 이렇게 선전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한국에 이런 건물이 된다 이렇게 사업을 맡아서 하는 회사가 있긴 있겠죠. RBI 그룹의 라파엘 오도리치 뭐 회장은 뭐 한국은 커피를 많이 마시니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로운 브랜드가 들어오면 이제 아마 아수라장이 될 텐데 가격도 왜냐하면 수요가 높을 테니까 가격도 높으면 성공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학비가 뭐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야, 이 캐나다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의 큰 축복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 유학비가 학비 더하기 당연히 또 렌트비 더하기 또 생활비까지 요즘 물가 엄청 비싸잖아요. 생활비까지 더하면 연간 5만 달러가 넘는다. 근데 이게 그나마 다른 나라에 비하면 싼 거죠. 싸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담스러운 비용이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제가 보다가 좀 대단하다 싶은 뉴스인데 1,800억짜리 뉴욕에 있는 아파트가 2년간 안 팔리다가 이제 드디어 가격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거의 2천억 가까이 1,800억 가까이 지금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930억에 나왔대요. 뭐 그래도 어마어마한 돈이긴 한데 근데 이게 뉴욕 그 센트럴 파크에 정말 걸어서 뭐 한 2, 3분밖에 안 걸리는 대단한 건물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보시면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거 건물 우리 영화 볼 때 많이 보지 않았나요? 그죠? 뉴스도 많이 나왔고 근데 이게 가격이 떨어진 게 뭐 요즘에 상업 빌딩이 너무 비싸서 이제 대출이 너무 비싸니까 살 수도 없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이게 너무 그 뾰족하고 길쭉하다 보니까 이 바람이 불면 이 건물이 흔들리는 게 너무 심하게 느껴진대요. 공포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리고 이 고층 빌딩까지 물을 올리다 보니까 이제 물이 터져서 물이 누수가 되기도 하고 그 안전 문제도 있고 그런 여러 공포감의 어떤 그런 뉴스들도 있어서 사람들이 전혀 지금 선호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무려 가격이 지금 절반이나 떨어졌는데 위치는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여기 화살표 있는데 보이시죠? 이게 여기에 있는 빌딩인데 여기 역세권이기도 하지만 이 센트럴 파크까지도 불과 뭐 2, 3분이면 걸어갈 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뉴욕에 정말 이런 가격이 뭐 절반 가격이 나온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다. 근데 2년 가까이 안 팔린다고 하니까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문제가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 이게 산 사람들도 뭐 손해를 보고 파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것도 부동산에는 참 이런 문제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사실 다른 거 많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그냥 부동산의 좀 주변적인 이야기들 좀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